안녕하십니까. KBS 창원 정재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는데요. 경남에서도 지난밤 사이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경남도 확진자는 모두 23명인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는 것은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늘면서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창원과 뉴스 경남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채널을 보고 들으면서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고 전염병 확산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경남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전반적인 경남 상황, 현장을 누비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경남의 코로나 상황 취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난 밤에도 밤 사이에도 1명이 늘어나서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23명이 됐는데요. 먼저 이 같은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밤 사이에 경남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1명이 더 늘었고요.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23번 확진자입니다. 그 특징이 이미 이분의 친척이 좀 공개가 됐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제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친척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이 신천지 대구 교회에 예배를 본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난 14일, 15일, 요 15일, 그렇죠. 16일, 예, 요 주말에 창원에 와서 이제 언니 부부와 식사도 하고 하룻밤 집에서 자고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 가족분이 먼저 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 60대 남성이 우리 가족도 좀 가족 중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경남에서 나온 확진자 중에서는 좀 위중한 상태이신 분은 없고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2명의 상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알아보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새로 생긴 환자.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었나. 동선 궁금해합니다. 이분의 동선 어떤가요? 이분의 동선이 현재 저희가 기사상으로도 물론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경상남 도청 홈페이지를 가셔도 알 수 있고 행정안전부의 그 안전 디딤돌 요 어플 통해서도 아실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동선을 보면요. 이 23번 새로운 확진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4일인 어제는 창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자택에 있었고 그래서 어제 24일 월요일은 특이사항이 없고요. 23일 일요일에는 자택에 있었다고 하고 그 토요일에는 22일 토요일에는 남양동 최이빈후과 굿모닝 약국 이렇게 들르셨다고 하고요. 금요일에 경남 낚시플라자 이렇게 다니셨고 2월 19일 수요일에 남양동 최이빈후과 굿모닝 약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 18일에는 아파트 헬스장과 가음정 윤회과 신세계 약국 이렇게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온 동선에 대해서 전부 다 뭐 방문을 기피하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은 이 확진자가 들렀던 곳에 같은 시간에 앞에 1시간 뒤에 2시간. 요 시간대에 혹시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혹시 본인이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에 좀 문의를 하시라라는 의미이고, 여기 공개되어 있는 이 업소들이나 뭐 병원에 전부 다 지금 현재 방문을 기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에 나오면 거의 하루 만에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서너 시간 이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갔던 그 시간대를 정확히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시간 앞 시간에 내가 갔다. 뭐 카드 기록이나 이런 거 보시고 아니면 그 시간 2시간 안에 내가 갔다라고 하셨을 때는 본인의 상태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겠습니다. 차주와 기자 이야기로는 23번 확진자는 다중시설 이용한 그런 동선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심은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확진자들에 비해서. 그렇죠. 대체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동선 공개되는 점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명, 오늘 포함해서 23명인데요. 22명에 대한 주요 특징, 지금까지는 신천지 관련이 좀 많다. 그래서 신천지 관련에 대한 오늘 경남도지사의 여러 가지 기자회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주요 환자, 경남 지역 확진자들의 주요 환자들의 주요 특징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경수 지사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오늘 추가로 된 확진자 포함하면 23명이잖아요. 네, 이 중에서 15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15명이 신천지 교회 신자이거나 아니면은 신자이신 분의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이 신자이신 분이 갔던 곳에 들렀기 때문에 좀 접촉자로 분류됐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그 양산에 그 확진이 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고 있는 대구의 31번 네. 이 확진자, 요 분이 가셨던 대구 퀸벨 호텔에서 식사를 하신 걸로 분류가 돼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좀 관련자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합천의 경우에도 좀 대부분이 이 신천지 대구 교회 쪽에 예배를 보셨거나 아니면 보신 분의 가족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회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 도지사가 이 신천지 종교시설과 이 신자에 대한 관리가 그렇죠. 좀 필요하겠다라고 그렇죠. 결정을 하시고 오늘부터 경남에 있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그리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아마도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그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많다. 그렇죠. 이 말은 아직까지 그 신천지 환자들로 인한 지역 내 감염, 지역 내 사회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일파만파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감염 경로가 대체로 추적이 되고 있고 주로 이 신천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차, 5차 이렇게 전파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경수 지사 오전 브리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신천지 관련인데요. 지사,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았나요? 네네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은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그리고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오늘부터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이 경남에서는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봐서 대조를 해보니까 79곳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 79곳이 물론 현재는 자체 폐쇄는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 언제 다시 여기를 열지 모르니까 먼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현재 폐쇄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가 다시 열리거나 아니면은 신천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신자들이 예배를 하게 되면은 112에 신고를 하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기존 명령보다는 기존은 행정 조치였는데 오늘부로 행정명령으로 바뀌었으니 좀 더 강화된 거다, 그죠? 지금 이런 그 김경수 지사의 행정명령은 그 다른 사람들은 통제가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신천지 교회 그 교인 신도들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 필수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신천지 교인들의 좀 명단을 확보하고 이 좀 시설들 정확히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경남에서는 좀 일부 시군에 대해서만 신천지 측에서 그 명단을 건네줬고 나머지는 협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협조 요청을 해도 이 본부와 상의하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일이 좀 전수조사를 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정부에서 전체 교인 명단을 이제 받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게 다시 경상남도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교인들이 먼저 앞서서 이 좀 본인이 신천지 신도인데 뭐 증상이 있으면은 먼저 신고를 하신다거나 좀 자가격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앞선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신천지 교회 교인들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합천이 지금 8명이죠. 8명으로 가장 많은데 네. 왜 이렇게 합천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가요? 그것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합천에 우선은 확진자들의 그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오신 분이 많아서 합천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좀 대구와 가깝다 보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서는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는 좀 대구로 예배를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보이고요. 좀 그런 것들이 요인인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합천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언제 어떻게 확인이 될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유독 합천만 좀 많은 요인, 특별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불리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은 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합천에서는 그래서 그 대구를 오가는 이 버스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분간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댓글에 비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기자가 나올 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할 건데 차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게 있나요? 오늘 브리핑에서도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고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사회 일파만파 다 감염이 돼서 누구나 다 검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신천지와 그렇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범위를 좁혀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무료다라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하고요. 지금 합천이 8명인데 합천 이 확진자들의 가족, 우리는 가족 내 감염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합천에서 보고 있나요? 합천에서요. 합천군에서도 역학조사를 했을 것이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합천에서의 1번 확진자가 그 20대 남성이 그렇죠. 그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신자였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있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이고요. 이 어머니께서도 이제 좀 직장인이세요. 그 직장이 정확히 어떤 사무실이 좀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정확히는 안 알려졌는데 또 우선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그 어머니께서 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방역도 하고 있고 현재 방역을 마치고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2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좀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김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 나온 확진자의 어머니께서 그 그렇죠. 다다음 날 이렇게 원천교회에 관련된 맞습니다. 여성 교사 네, 20대 여성 교사분의 그 어머니께서 다음 날인지 다다음 날인지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족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계속해서 좀 자가 격리하고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합천 지역 우리 차주아 기자가 직접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 지역 주민들 불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좀 어떻던가요? 현장을 돌아보니까. 네, 제가 현장으로 취재를 갔던 날이 21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합천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2명이 발표됐던 날이었는데 이날만 해도 저희가 약국을 둘러보니 약국마다 마스크가 없고 약국 한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를 가서 약사님께 오늘 얼마나 좀 마스크를 구하러 오시던가요? 여쭤보는 그 순간에도 계속 주민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마스크가 있냐 물어보고 없어서 발길을 돌리시고 저희가 좀 물어보시는 분들마다 주민분들께서 물론 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여쭤보긴 했는데 좀 그분들도 다 현재 합천에서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거리가 굉장히 좀 횡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합천처럼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 합천읍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병원이나 약국 업소들이 좀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 좀 결국에는 이제 그 확진자들이 많이 늘면서 좀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뭐 다시금 강조는 드리겠지만 이 확진자가 들렸던 업소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같은 시간에 갔는지만 확인하시고 증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지금 합천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불안함이 좀 많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합천 군수께서 좀 결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대구로 가는 버스 그리고 진주로 가는 버스 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식은 오늘 저녁 7시 뉴스 경남에서요. 저희가 그 합천 군수님, 문준희 군수님을 직접 모셔서, 모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합천 군수님과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시에서 연결을 하면 7시 뉴스를 보시면 오늘 합천 군수님이 그 합천 지역 소식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이니까 도민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7시 뉴스를 한번 보시면 자세한 소식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합천 이외에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창원도 있고 진주도 있고 양산도 있고 다양한데요. 다른 지역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합천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8명으로 현재 가장 많고요. 진주가 2명, 창원이 6명, 양산 2명, 고성 1명, 김해 2명, 함양 1명, 거제 1명, 총 23명이고요. 이 중에서는 사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양 그 동선도 함양 내에서는 함양 보건소에서 그 진료받은 것 외에는 대구에서 오신 분이죠. 없습니다. 네네. 대구에서 동생이 확진을 받았는데 본가가 이 함양에 있는 분이어서 이 가족이 함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구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가까운 함양 고향으로 와서 검사를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 김해 2분 중에서 첫 번째 확진자 분도 지금 공개된 동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직장이 또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고 부산에서 좀 이동 동선이 좀 많으세요. 근데 사실 김해 분들께서도 부산을 좀 많이 오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창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의료진이 2명이 나왔다는 그렇죠. 확진이 됐다는 점이 좀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의 댓글을 보니 그 합천에 공산품이 동이 났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마스크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문제지만 마스크 문제가 제일 큰 일인데 어떻습니까? 이 마스크 지금 현재 재고량도 경남은 극히 적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2군데라고 경상남도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2군데에 대해서 현재 한 하루에 생산량이 한 30만 개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미 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좀 공급하고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추가로 12만 개를 하루에 더 생산하도록 협의를 완료를 했다고 하고요. 이 12만 개 중에서 일정 물량은 꼭 경남에 있는 시군에 공급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 농협 하나로마트, 각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정확한 시점이나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좀 더 경남 도민이 340만인데 네. 하루에 한 개씩만 쓴다고 해도 340만 개가 필요하고 일주일이면 한 10일 분량이면 3,400만 개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 창원 시내를 돌아다녀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마스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두 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만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마스크를 경상남도에서 확보하는 노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경상남도에서는 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많지 않아서 좀 경상남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오늘 도지사께서도 이거는 정부의 정책과 대책과 함께 좀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정부와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까지 경상남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마스크 재고가 어제 기준으로 9,248개라고 하는데 과연 좀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걸로 이렇게 좀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주화 기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주화 기자는 조금 있다가 4시에 뉴스 특보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특보를 확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조미령 기자와 함께 창원의 병원 소식, 의료진 소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의료진이 충분하냐, 그리고 병실이 충분하냐입니다. 경남 지금 23명인데요. 인근 경북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병실 수라든지 의료진 수가 부족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수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먼저 조미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 확진자 관리가 중요한데요. 확진자 관리 경남도라든지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차주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 내가 그래서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하는 경우와 그리고 발열과 그런 기침 증상이 있어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한번 검사를 해봐라 하는 두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그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예약을 하고 집에 가서 자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한 시간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과연 폐렴하고 소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여부를 따져보고 이후에 확진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확진 결정이 나기까지 또 자가 격리되어 있어야겠죠, 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역 병원에 있는 119 구급대 이 들것도 음압처럼 바이러스가 차단되는 그런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면 바로 이제 격리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가 격리 환자들 본인 스스로 자가 격리에 대한 엄격한 룰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온천교회에 있던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자가 격리 수칙을 안 지켰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더 자가 격리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자가격리는 철저하게 외부 장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고 가더라도 꼭 마스크를 해서 분비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택에서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도 마스크를 한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나 그런 확진 결정을 받기까지 계속 이제 몸을 쉬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자가 격리 중에서 이상 증세가 있다거나 하면 보건소 같은 데 계속 연락을 해서 자기가 이상 여부 네. 전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중증인지 경증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겠죠. 네. 그 확진자들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의료진 수나 음압병동 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취재를 해봤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음압병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는 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동은 외부보다 이제 그 기압이 낮아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병동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이 바이러스 확산도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또 24시간 CCTV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경남 상황을 듣고 내가 지사 시절에 만든 마산의료원을 새로 지을 때 이 음압병실을 8개나 내가 만들어 놔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요긴하게 쓰지 않냐 이러면서 자신의 그 지사 시절 성과를 과시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음압병동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압병동과 음압병실 네. 차이가 뭔지 그리고 네. 음압병동만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사실 경남도에서 음압병동은 몇 개 없잖아요. 음압병동을 갖춘 음압병상은 몇 개 없고 음압병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한 점 네. 음압병동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음악 병동을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음악 병동 안에 음악 병실이 8개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네. 마산의료원은 자주 다녀서 하는데 병동이 따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네. 뭐 장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은 굉장히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들 것 같으신가요? 병상 하나에 한 1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8병상이면 10억. 거기에다가 건물까지 합치면 뭐 한 50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사치인데요. 한 42억 원이 들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 하나의 음악 병실을 만드는데 뭐 1억 이런 정도로 n분의 1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치를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아까 말씀하신 음악 병실과 음악 병동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할 때에는 음악 병상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 이러한 장치가 이 건물 전체적으로 다 장치가 되는 곳을 음악 병실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지금 1단계, 2단계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병원은 그러니까 일반 병실인 거죠. 우리가 원래 입원하는 일반 병실인데 이 병실에는 이제 중증 환자의 입원은 안 되고 경증으로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이런 열이 올랐을 때 열을 낮추는 이 정도의 이제 치료를 격리 수준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가 음악 병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궁금해할 수 있는 게요. 음악 병실이 일반 병실과 함께 있다면 음악 병실에 있는 그분들의 이 바이러스가 네. 퍼져나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같은 병원 안에 있는 음악 병실에 대해서는 좀 뭔가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 내일까지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13명, 30명을 모두 지금 퇴원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질환에 있는 환자가 같이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은 완전히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완전히 태세를 갖추고 일반 그 전에 있던 입원 환자들은 모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을 시키는 조치를 지금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그 확진자 수는 23명이지만 병상은 음압 병상이 36곳이고요. 네. 그리고 음압 병실까지 합쳐서 한 50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산 의료원에서 있는 병상 수가 뭐 200, 약 30병상을 이게 다 전원시키고 다른 환자들은 전원시키고 마산 의료원을 네. 그 확진자 네, 전용 전담병원으로. 전담 네. 병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병실을 네.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확산세가 오늘은 1명 추가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아직 감이 잡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신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다 조사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후에 이 병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적으로도 지금 국립마산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단계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있어요. 김경수 지사 오늘 네.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국립마산병원. 예전에 이 병원 이름이 계력병원이었죠. 네. 계력병원의 이름을 바꿔서 국립마산병원인데요. 신마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결핵 치료 전문 기관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국립마산병원에 있는 결핵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입원 환자가 지금 1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퇴원을 하거나 지금 이제 퇴원은 조치를 해서 내일부터 이 경증 환자를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창원시는 마산의료원에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 국립마산병원으로 경증 환자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병원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50개 병실 안에 129개 병상인데요. 코로나19 환자 수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이 각 침실과 침실 사이를 2m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인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보다 그 병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29개면은 코로나 환자 전담으로 하면은 100개 병상 정도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입장을 떠나서 워낙 이제 국가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창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마산의료원과 국립마산병원까지 이렇게 전담병원을 지정을 하면 혹시나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 지역에 있는 환자들 같이 다 몰려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불안감을 갖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국립마산병원이 결핵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결핵과 전문의 4명에 공중보건이 6명, 10명의 의사가 있고 간호사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대거 입원할 경우에 과연 또 의료진 확보나 전문의 확보는 어떻게 할지가 또 그거는 걱정이 제가 되고 조금 있습니다. 이따가 여쭤보고요. 네. 일단 대구 쪽에서 뭐 넘어온다. 이거는 대구에서 하는 걸로 정부에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주민들의 지나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그 숫자가 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게 국립 네. 마산병원인데요. 이 두 곳을 합치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약 290개 병상, 네. 그리고 국립마산병원도 100병상, 100개, 모두 네. 한 300병상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우리 경남도에서 사회적,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조금 충분하지 않을까. 좀 참고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과 네, 같은 지금까지는, 속도라면 네.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병실 그리고 확진자를 담당할 의료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와 네. 의료진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대구에 가 있는데, 경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남도 지금 감염 전문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김경수 지사와 민간 그 의료기관 그리고 경남 의사회가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럼 감염 전문의를 이제 마산 의료원 쪽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김경수 경남지사도 현재까지는 마산 의료원 인력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궐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감염병 관리 지원단 소속 의료진이나 그리고 39사단, 해군, 공군 같은 이런 군의관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병원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병 전담 병원을 통해서 의료진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협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들 중에서 경남도민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느 분들은 경상대병원과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고, 어느 분들은 마산의료원에 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는지 일단 그것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 기준은 중증 환자를 한 곳에 너무 몰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감염병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병원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산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확진자 13명 가운데 경증 확진자 6명은 일반 병동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압병동이라든지 경상대병원, 특히 경상대병원이나 부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은 네. 감염내과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네.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하고, 일단 마산의료원은 약간 경증 환자 위주로 이렇게 네.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네.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게 경증 환자들은 마산의료원 쪽으로 좀 네, 많이 그렇습니다.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보면 본인이 원래 앓고 있던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이 많을 정도로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전문의가 있는 병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병이 크고요. 왜냐하면 그 기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렇죠.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전문의를 통해서 소속으로 그렇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중증 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도 치료를 하면서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이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들, 그러니까 퇴원자들도 보면 특별한 약을 안 써도 네. 자기 면역 체계에 의해서 퇴원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는 마산의료원에서 조금 관리를 한다. 네.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치료제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체온이 올라가면 해열제를 넣어서 이제 체온을 낮추고 또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이제 전문이나 특별한 질환 치료가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확진자 중에서 아동은 없죠. 네. 이제 그런데 아동이 확진자로 나와 있는 나을 지역은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 지난 19일 첫 번째 그 어린이 환자가 이렇게 확진된 11살 여자 어린인데요. 32번 확진자죠.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대구 동구 어린이집 4살 원생으로 대구 의료원 1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4살이다 보니까 혼자 입원 그렇죠. 격리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 의료진들처럼 개인 보호구를 모두 착용을 하고 아이를 같이 이렇게 돌보는 방향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인 것은 그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외에도 해외에도 임상 결과로는 그 코로나19에 걸려도 아주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주 중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다행으로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손길, 부모들이 보호가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혼자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보호구도 착용하고 이렇게 돌보는 방향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소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네. 그렇죠. 최대한 예, 네.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3명으로 이렇게 경남 확진자가 늘면서 선별진료소 네. 많이 달려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회사 앞에도 지금 창원보건소가 있는데요. 창원보건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지사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보건소 이제 진료도 네. 진료 방법도 바꾸겠다. 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단하겠다. 지금 진료소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지금 보건소 선별 진료소가 9곳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200명 안팎으로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그 21일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400명 넘게 찾았고 지난 일요일에는 530명, 또 어제는 850명 정도로 이렇게 크게 늘고 있어서 정말 보건소 업무 다른 그렇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선별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보건소는 더 이상 외래 진료가 아닌 이 선별 진료에만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5시 반에 그 경상남도가 공식적인 이제 브리핑을 할 건데요. 그 하기 전이지만 저희한테 들어온 소식으로는 창원시에 확진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롯데백화점도 오후부터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은 경상남도의 발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린 거는 저희 취재진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확한 소식은 경상남도가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하는 시간이 5시 반쯤이 될 것인데요. 그때 정확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더 정확한 소식은 그 이후에 7시에 저희 KBS 1TV에서 뉴스 경남 TV를 합니다. 40분 동안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수도 떼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업무 이제 중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이제 문제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창원시 보건소가 아니라도 이비인후과나 뭐 내과나 이렇게 주변에 병원이 많지만 그 농어촌 지역에는 진짜 뭐 보건소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일선 이제 의료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진단서 발급이나 그리고 소독이나 인허가 등 행정 업무는 보건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야간과 주말에는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근 약국이 그 당직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경남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차주아 기자 있을 때 질문이 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건데요. 진단 검사 비용 네.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네. 약 20만 원 정도까지 든다라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같은 장소에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 이렇게 접촉을 했다라는 이제 분명한 CCTV 화면이나 어떤 이제 증거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침이나 발열이 있어서 의사의 검진을 갔는데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우니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무료입니다. 네, 모두 무료인데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려 때문에 나는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16만 5천 원이 듭니다. 16만 5천 원. 예, 그거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16만 5천 원을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면 제가 확진인지 아닌지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내 증상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비용 부담 때문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건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확실히 좀 더 구분을 해야 되나요? 자기가 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가야 되고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릴 때 가야 되는지. 네. 16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 부담 때문에 안 간다고 한다면 자칫 한 명이라도 안 간 분들이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만약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더라도 어떤 본인의 소견,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는데 계속 발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확진이 되면 그 부분은 좀 다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에 음압병동, 경남에 있는 음압병동, 병상 환자가 다 찾느냐라는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 음압병동 다 찾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음압병상이 경남에는 36개가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 13개로 가장 많이 있고요. 마산의료원이 8개, 창원 경상대병원이 6개, 진주 경상대병원은 4개, 삼성 창원병원이 5개입니다. 근데 오늘로 경남의 확진자가 23명 가운데 이제 절반이 넘는 13명이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양산대 부산대병원 5명, 진주 경상대병원 3명, 창원 경상대병원 2명입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을 옮겨진 아까 13명 가운데 경증 환자 6명은 음압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음압병실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개 음압병상이 남아있긴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음압병상, 음압병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증 환자들은 일반 병실에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고요. 중 환자들이 주로 음압병상이라든지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같은 종합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20개 음압병상을 비워두는 것도 이후에 정말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음압병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비워두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본인 판단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자가격리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지키는 중에서도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이 난다든지 어느 정도의 증상을 보이면 꼭 가야 되는지 그 부분 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의심이 된다라고 볼 때 오늘 발생한 경남 확진자 사례를 보면 아까 차주아 기자가 이렇게 소개했던 6번 확진자입니다. 처제와 함께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한 분이시죠. 이 신천지 교인인 처제와 만난 이후에 몸살과 두통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택에서 쉬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과 이비인후과를 이게 전전을 하면서도 이게 전혀 그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듣지를 못하죠.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처제가 확진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어제죠. 그 창원 보건소로 바로 방문을 해서 검사 채취를 하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내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자기 자택에서도 이제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과 이제 폐렴 소견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 이후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확진을 그렇죠. 받기까지는. 그때도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지 않도록 마스크를 또 쓰고 있다가 확진이 받으면 이제 바로 119에 실려서 이제 격리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의 사례만 본다면 본인이 네.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제 생각으로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간다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것보다 본인은 집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가족들이 약을 이제 사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낫지 않는다면 1339나 그렇죠. 네.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도 약을 받아 먹었는데 이 증상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연락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동선을 좁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과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이런 확산세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그 1TV KBS 특보에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경남도 23명이나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고 후에 경남도 브리핑에는 추가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약간 자기가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며칠은 꼭 자택에 머물면서 자기 증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보건소나 1339로 연락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마음을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